저희 방송에서 이런 분위기에 음악이 나오면 시장이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. 지금 장에서 다시 한번 2시 구간의 낙폭 확대하면서 코스닥이 3% 조정을 받고 있고요. 코스피 역시 1% 후반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각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, 기관의 수급이 자꾸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해보고 8월 증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SPM의 김영진 대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악재들 대보라고 하면 최소 지금 5개에서 한 6개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말하기도 이제 입 아픈 상황인데 뭐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으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상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네. 그 안에 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그쪽으로 다들 쏠려 있는데 우리 시장은 또 한 템포 먼저 무너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.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ECB가 지난주에 금리 조정을 하지 않고 금리 조정하고 QE까지 모두 다 9월로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. 예. 그래서 FRB가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무리를 할 이유가 없게 된 상황이고요. 환율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요. 네.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제 이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확 줄어들었고 또 실질 금리 같은 경우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충격을 나타낼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또 최근에 어닝 시즌 때처럼 뉴스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. 한번 미국하고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추이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독일 같은 경우가 아래쪽에 나타나 있었던 그 표가 맨 아래쪽에 이렇게 W자로 그려져 있는 그 표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마이너스 0.4까지 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았는데 그것도 무산이 돼버렸거든요.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그거보다 상당히 좀 높은 쪽에 지금 2%대 금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독일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그냥 25bp로 마무리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.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했을 때 최근에 실적 시즌에 뉴스에 나오면은 매도세가 많이 나왔듯이 이번에는 어떤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익 실현성 매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좀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판단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부터 해서 증시까지 뭔가 착착 순서에 맞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엇박자가 이상하게 나면서 커플링도 안 되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미국 증시 오를 때도 그걸 못 받아가고 뭐 그런단 말이죠. 앞으로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왜 전망하십니까?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또 수급상의 모든 문제점들도 한번 오늘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. 예. 차별화 요인은 사실 펀더멘털 요인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는 뭐 비슷하게 좀 안 좋게 흘러가지만 미국은 아직도 미약하나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 침체 국면 들어간 상황이고요. 네. 또 기업들의 이익 실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뭐 보잉 같은 경우가 좀 안 좋게 나타났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하고 좀 차별적인 요인이 있다. 이 펀더멘털 요인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실적 시즌에 그런 주가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더 좀 주가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대차장고 쪽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. 이 예. 대차장고 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쪽은 작년 10월 수준까지 증가했다라고 나타납니다. 근데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. 작년 10월 수준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요. 더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 표가 지금 주식 수로 계산을 한 그 표입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잔고 금액으로 하면은 코스닥 중에서는 지금 50%씩 빠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도 대차 잔고 전체 금액은 줄어드는 그런 황당한 일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 수로 지금 표시를 한 건데요. 그렇게 봤을 때 지금 5,524만 주, 7월에만 그 정도가 증가를 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2억 7천만 주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주수가
코스피의 잔고 주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좀 틀린데 저렇게 코스닥 쪽에서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 악재성 재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온 것들,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대차 잔고를 대차를 누가 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외국인이 한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. 실제로 보면은 이번 7월 달에는 대차를 한 주체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외국인이 절반 정도 됩니다.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이용한 또 차익거래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코스닥 쪽의 좀 약세는 향후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 잔고가 피크를 칠 때 아마 정점을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정점이 언제쯤인지를 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좀 큰 폭 반등이 나타나는 그 시점 이후에 좀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대차 잔고 저 표 하나 가지고 예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장 중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그러면 점점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.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보통 우리가 실전 전략에서 놓고 보면은 동시효과 때 보면 오전 동시효과 때요. 그때 이렇게 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이후에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닐까. 좀 안 좋은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게요. 참 저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충격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월 동안에 진짜 많이 샀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이제 물론 사줘서 고맙긴 한데 IT 쪽으로 너무 비중이 쏠린 거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순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매도 전환했다가 매수로 전환했고 오늘은 아예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.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 사거리일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.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그럼 어떻게 이제 변화한다고 봐야 됩니까?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주말에 이제 이 수치를 좀 뽑다 보니까요.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너무 한정적이란 것이죠. 말씀하신 대로 IT 업종만 2조 3천억을 샀습니다. 7월에. 근데 전체 금액이 2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2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. 그 두 종목을 합하면요. 결국 IT 중에서도 두 종목을 샀고 그리고 이 두 종목만 제외하더라도 순매도로 변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. 그리고 미국 쪽의 반도체 지수하고 바로 동행하는 이 외국인 매수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좀 찾아보니까 저 반도체 지수가 제가 까만색으로 박스권을 표시했는데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치던 12월 24일, 작년 12월 24일부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주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. 저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거의 동행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물론 하락을 하면은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. 매수세가요.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조정세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반도체 지수가 또 꺾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또 선제적으로 또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이 7월뿐만이 아니라 그럼 작년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이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. 이 같은 기간 동안, 그러니까 작년 12월 24일부터 쭉 해가지고 맨 2가 외국인이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매수세를 합한 것이고요. 그 아래 두 개는 이제 각각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매수세인데요.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른 주식도 샀다라는 것이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4월에 잠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중간에 저렇게 좀 벌어져 있는 그렇죠. 그때가 다른 주식도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. 지금 와서는 그 갭이 확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딴 주식은 거의 사지 않고 오로지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만 사기 때문에 저 이격이 벌어졌던 게 더 확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4월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개별 종목 장세도 나타나고 뭐 테마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순환매도 있고 그쵸? 그랬었죠. 시장이 좀 활발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
오로지 삼성전자, 하이닉스만 위에다 걸어놓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런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저 정도 사면 안 되는 것이죠. 예. 근데 그 시가총액 비중의 3배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산다.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아까 보여주신 표에서 제가 단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액수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12월 24일부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였고 1조도 안 되는 금액을 나머지 900개 종목이 그냥 나눠 가진 그런 꼴이 그렇죠. 되겠네요. 코스피 순매수가 7조 6천억 그리고 두 종목 합하면 6조 8천억 되니까요. 8천억을 그렇죠. 그 사이에서 나머지 그냥 나눠 가진 거고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이격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스탠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.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래서 어떡하지? 이제 그게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러게요. 저렇게 하나도 안 내리고 위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좀 고민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인텔 실적이나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바닥을 형성하고 추후에 좀 개선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 쪽이나 하이닉스 쪽도 비슷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업황도 비슷하게 갈 것이란 것이죠. 반도체 업황이 같이 가니까요. 예. 해서 삼성전자 31일 실적 발표 때 어떠한 업황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나타나는 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경기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라고 보면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도체 업황이 반응을 할 것이고 지금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3분기 정도에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반도체 경기 역시 4분기 정도 되면은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. 한 2달 정도 주가가 선행한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. 물론 금주에 나타나는 조정 때는 좀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상대적인 강세는 좀 더 나타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참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사줘도 고민이 많은 시장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도 앞으로의 업황이나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 매력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니까요. 예,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또 투자 업데이트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. 방금 보여주셨던 모든 자료들은 저희가 또 면밀히 계속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